저는 타일 세면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디자인 소금 홈페이지 가보면 타일 세면대 많던데? 맞습니다. 저도 타일 세면대 시공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소금의 양성월 실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근데 인테리어 후에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분들도 좀 많이 보여요. 1, 2년 안에 반드시 후회하는 인테리어가 있을까요? 인테리어가 선택의 연속이다 보니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저렇게 할 걸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통 30평 기준으로 올 수리를 진행한다면 비용이 적게는 6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천 이상의 금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테리어 할 때는 이거 아니면 안 돼 했던 것이 살다 보면 별 쓸모가 없고요. 예산 문제로 뺐다가 살면서 계속 아쉬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후회 없는 인테리어 하는 방법을 다뤄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테리어를 할 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테리어 비용이잖아요. 비용에 쫓기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소홀하게 됩니다. 인테리어 하고 나서 2년 안에 집이 망가지는 가장 흔한 케이스가 단열이 부족해서 마감재 들뜸이나 곰팡이 생기는 일입니다. 돈 아낀다고 단열 공사 안 하시거나 대충 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고객이 일일이 단열을 챙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에 단열이 부족하면 무조건 1년 안에 하자가 생깁니다. 첫째, 침실 붙박이장 뒷벽. 둘째, 베란다 내부벽. 이 두 곳은 공사 전에 현장 미팅에서 업체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방에 설치된 붙박이장 가구 뒷면은 단열이 부실하면 결로가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 집이 끝집이라면 더욱 결로가 생기고 벽지가 좁고 곰팡이가 피게 되겠죠. 이런 환경에서 단열 없이 가구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구가 차가운 벽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환기가 원활하지 않아서 곰팡이가 생기는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다음으로 베란다 벽체입니다. 이걸 몰라서 안 하는 업체도 있지만 비용을 아낀다고 필요 없다는 고객님도 계세요. 베란다 벽체에는 가구 설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단열을 해야 합니다. 공사 전에 기존 세라믹 탄성 표면 도장이 들떠 있거나 곰팡이 흔적이 있다면 단열이 부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경우엔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단열 먼저 하시고 마감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결로로 인한 마감재 문제가 반복됩니다. 최소 1년 또는 2년마다 하자 보수를 하고 또 하고 하실 거예요. 우리 집이 단열이 잘 되고 있는지는 공사 중 단열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면 확신할 수 있는데요. 보통 단열재와 단열재가 옆으로 딱 붙어 있으면 잘 되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좁은 틈에 우레탄 폼을 쏠 수가 없어서 일부러 단열재 사이 1cm 간격을 주고 붙인 다음에 우레탄 폼을 쏘게 됩니다.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단열재 성능은 훌륭하기 때문에 틈새 없이 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홈파기는 짧은 공사 기간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할 수 있는 이유로 홈파기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유튜브나 커뮤니티 가보면 홈파기 하면 안 된다, 해도 된다는 논쟁이 많아요.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30년 넘은 구축 아파트는 홈파기 절대 하지 마세요. 30년 넘은 구축 아파트 경우 위아래 세대 바닥층 단열이 부족해서 그냥 홈을 파서 난방 배관을 집어넣으면 아래층으로 열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바닥을 싹 철거하고 새롭게 단열을 깔고 그 위에 배관 작업을 해야 난방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고 집 안으로 모여서 난방 효율이 좋습니다. 30년 넘은 구축이라면 웬만하면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난방 공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파기 하시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요즘 인테리어 하면서 일반적인 형광등을 철거하고 다운라이트나 간접 조명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 중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라인 조명입니다. 라인 조명은 심플하고 깔끔한 장점도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라인 조명을 천장에 설치하고 하자가 생기면 혼자서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공업체가 직접 방문해야 하고요. 비용도 비교적 많이 발생하죠. 또 라인 조명은 아크릴 커버 부품이 있는데 조명 발열 때문에 아크릴 커버가 팽창해서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끼우는 것도 전문가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라인 조명보다 마그네틱 조명을 추천드립니다. 교체 작업 비용이 라인 조명과 비슷합니다. 마그네틱 조명은 조명 개수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도 블랙, 화이트, 브라운 다양한 색상이 있고요. 집중 조명, 확산 조명, 눈부시지 않는 조명 등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조명에 문제가 생기면 여성분들도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샤시는 무조건 슬라이딩만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요즘 단열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어서 어떤 브랜드의 샤시를 사용해도 대부분 좋습니다. 그런데 샤시의 단열 성능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바로 내부와 외부를 차단하는 밀폐 성능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슬라이딩 타입의 샤시는 레일 위에서 좌우로 움직이고 창문끼리 분리되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장기간 기밀 성능을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슬라이딩 샤시도 기밀 성능을 갖춘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일 사이 틈새를 막아주는 모 헤어라는 부속이 있어요. 대체로 2년 정도 지나면 이게 마모가 돼서 기밀 성능이 떨어집니다. 또 슬라이딩 샤시는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말은 틈새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름철 냉방 에너지, 겨울철 난방 에너지 손실되겠죠. 특히 겨울에는 외풍이 들어와서 보일러를 계속 돌려도 추워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드리면 겨울철에 유리면에 뽁뽁이 붙이시는데 결국 집안을 춥게 만드는 건 유리의 단열 성능 문제가 아니라 슬라이딩 샤시 틈새로 들어오는 외풍 때문입니다. 당장 창문 외풍 들어오는지 확인하시고요. 틈새 막는 제품으로 시공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샤시가 대체로 다 슬라이딩 아닌가요? 여러 가지 타입의 샤시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시스템 창호인데요. 시스템 하드웨어가 적용되어서 단열과 기밀성이 확실히 좋아요. 그런데 시스템 창호하면 엄청 비싼 줄 아시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반면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너무 커요. 일단 하나의 벽처럼 틈새 없이 시공할 수 있고요. 디자인적으로도 샤시 프레임이 적기 때문에 분할 없이 뷰를 더 확보할 수 있어요. 또 냉난방 에너지 손실이 적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비용이 절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타일 세면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디자인 소금 홈페이지가 보면 타일 세면대 맞춘데? 맞습니다. 저도 타일 세면대 시공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공하면 타일 세면대 모서리가 뾰족해서 자칫 흉기가 될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여기에 부딪히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이나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독일 세면대를 추천드립니다. 타일 세면대를 참 원하시면 양쪽에 세면대를 받아주는 벽을 디자인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모서리 없이 설계 가능합니다. 당연히 안전하겠죠? 게다가 선반 구성이 가능해서 물건을 올려두고 세면하시기에 편합니다. 오늘은 시공 후 2년 안에 후회하는 인테리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같은 경우 몇 번씩 구매해보잖아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름 좋은 가전을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는 대부분 처음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초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공사 과정에서 고민하셔야 되고 선택해야 할 항목이 너무 많아요. 큰 금액을 소비하면서도 선택권이 주도권이 소비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업체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힘들어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공사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스럽고 합리적인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소금의 양 실장이었습니다. SNS에서 보면 이쁜 모자이크 타일 많이 보이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세요. 다만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메이저라인이 많기 때문에 그 욕실처럼 곰팡이 많이 끼는 거, 주방 미드웨이 이런 곳을 피해 주시고 가능하면 욕실 건식부에 사용하시면 예쁜 포인트 타일이 될 겁니다.